구독, 좋아요. 이 환율 이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IMF마저도 경고를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환율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이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미국 베센트 장관이 직접 언급한 이후로 좀 떨어지나 싶더니 다시 올랐고, 그 전에 이재명 정부가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이랍시고 했는데도 떨어졌다 또 올랐고 지금 이제 1,500원 심리선이 다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환율 사태는 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정책 같은 걸 해서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 환율로 인한 비판의 여론이 커지고 또 이런 지선이 앞에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당시 실제로 개입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어떤 인위적으로 억눌러서 놓을 수는 있었지만 아무리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자금이 얼마가 되고 외환보유가 얼마나 되고 하지만 시장 전체를 억누를 수 있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미국도 힘들어요.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의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조차도 이런 어떤 세계의 경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부 주도로 뭔가를 억누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겠다라고 한 게 저는 일단 굉장히 우습고 약간 말이 안 오만했다? 되는 얘기. 오만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본인들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알았을 거예요. 민주당이라고 해도 머릿속에 바보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도 당연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 자기들도 아는데 지금 이 여론을 잠재우지 않고서는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부담감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통제를 놓은 겁니다. 진통제를. 그런데 환자의 몸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 진통제 잠깐 놓고 환자 움직이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이 IMF에서 내놓은 걸 이제 내용을 읽어봤는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 너무 과한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지적하는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통화 수합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환율을 계속 높이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일본은 버틸 수 있고 우리나라는 버티지 못하는 큰 차이가 뭐냐면 일본 이 통화 수합이 굉장히 체결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율하고는 상관없이 그 체약했던 기준으로 우리가 달러를 갖다 쓸 수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체결을 해줄 때 굉장히 짧은 기간으로밖에 체약을 안 해줘요. 아무래도 이제 엔화하고 원화하고의 가치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의 계약이 끝날 때마다 이 통화 수합에 대한 계약을 다시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리스크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한 국가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런 거는 차이는 생각 안 하고 우리 보유고 많으니까 얼마든지 갖다 써도 돼 하고 진짜 무슨 나라 돈을 자기네들 곶감 빼먹듯이 쏙쏙 빼다가 자기네들 정책에 돈 풀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민주당 사람들 아니 무슨 국채를 발행한 게 어떻게 돈을 갖다 쓰는 거냐.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다 갚아야 되는 돈인데 그게 우리 사람들의 어떤 여력을 갖다 다 쓰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말장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져다 쓴 것도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저희 세대 2030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 환해진이 뭐니 국민연금 솔직히 말하면 끌어다 쓴 거 아닙니까? 영끌에서? 이거 더 나쁘게 아니라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기자님하고 저희 세대 때는 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가든 지금 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이상 고갈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높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이래나 저래나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것처럼 하다가 뭔가 삐끗해서 혹여나 그 연기금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원래는 우리는 받을 수 있어 하고 오히려 들어눕던 민주당 지지하시는 40, 50대 분들의 연금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지지하는 연령대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야 사실 어차피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슬프게도. 그런데 지금 40, 50대는 그래도 본인들까지는 받을 수 있는 기금들이 계속 성장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삐끗해서 잘못했다. 그럼 본인들 연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면은 그때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그래서 그런 거야라고 하실까요, 그분들이? 또 남 탓, 윤석열 계엄 탓하지 않을까요? 그때 가면은 아마 그거는 많이 지나갔을 때니까 그 당시에 보수 정당을 탓하고 보수 정당이 아니면 야당을 탓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짧게 생각하실수록 본인들의 목을 죄시는 거다. 본인들 목을 재고 있는데 거기에 박수를 치고 있는 거는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슬프고 우습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7, 80대 이제 노인분들 그래도 괜찮으시죠. 이분들이 받으실 연금까지는 아직은 여력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이제 이분들은 또 자녀 없고 손자 없습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시죠. 본인의 아들, 딸들, 손녀 다 이런 미래 세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정말 재밌는 거예요. 예. 자기도 못 받고. 아니 그분들이 다 자기 가정이- 자녀도 힘들고 할 가정이 텐데. 없지는 않을 거죠. 가정을 예. 꾸리고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도.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그 사고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예. 뭐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예. 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좀 고쳐드려야 된다. 고칠 수 예. 있을까요? 근데 노력을 해야죠. 그렇다고 저희가 안 된다고 놔버리면 아. 그건 이제 진짜 끝이기 때문에 아. 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실 다음 거를 좀 볼 건데 이창용 총재 발언입니다. 이게 아닌데? 네. 이 이창용 총재가 최근에 환율 1,500원 넘어도 위기가 아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에 유행어 하나 있잖아요. 뭐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예. 뭐 어쩌라는 겁니까 예.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창용 총재라는 사람의 위치가 예. 저 사람을 왜 무책임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말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긴 해요. 아. 막말로 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유 저희 정말 위기입니다 하면 진짜 위기가 이제 그건 더 이상 안 될 정도로 왔다는 선 시그널이기 때문에 네네. 저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창용 총재가 평소에 그냥 정말 어떤 그런 정제된 언어만 이야기를 하시고 예. 그러시다가 저랬다면 설사 저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도 저 위치의 책임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네. 이전까지 솔직히 얘기하면 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되는 자리에 계신 분이 말을 자꾸 많이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럼 진짜 위기 왔다고 그러냐? 어떻게 하냐? 그럼 다른 때에도 입을 다무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뭐 서학개미가 쿨하지 않아서 이런 발언 같은 것들이 네네. 있어서는 안 될 발언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내 자리에서 이렇게밖에 말 못하니까 나 비판하지 마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예. 무책임한 얘기고 굉장히 흔히 얘기하는 비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뭐 요새 뭐 코스피가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는 하지만 그쵸. 뭐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코스피가 견인하고 있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삼성과 하이닉스 대기업들. 이거거든요. 그 대기업이 굉장히 그 대기업도 몇 개 안 돼요. 아. 진짜 그 반도체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그 몇몇 관련 업체들이 예. 정말 어마어마하게 견인을 하고 있는 거고 아.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도 하면 안 됩니다. 뭐 다른 LG 막 이런 데 보면 떨어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거는 대기업도 아니고 삼성 하이닉스라고 하는 반도체 그 사이클이 지금 호황기를 탔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지. 예.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기업의 경기는 굉장히 불경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스피가 올랐으니까 어떤 수익률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본 사람들 수익률을 보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예. 수익을 본 사람이 몇 명인가를 그 비율로 내면 굉장히 적어요. 어. 왜냐하면 다른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전부 손해를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어떻게 보면 삼성과 하이닉스라고 하는 그 쌍두마차가 버텨주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 환율이나 이런 국제정세 등을 통해서 보면요 예. 이게 별로 오른 게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이 코스피에서 흔히 얘기하는 삼성전자가 뭐 12만 원을 가고 뭐 10몇만 원을 가고 했다라고 하지만 예. 이거를 과거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 10년 전에 그 환율이랑 그 당시의 주가랑 비교를 하면요 지금 막 뭐 50%가 올랐고 무슨 80%가 올랐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10%도 안 오른 거예요. 어.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미국 주식은 매주 10%씩 매달 아니 매년 10%씩 복리로 올랐어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경제가 뒤떨어지고 있는데 예. 그나마 삼성 하이닉스가 끌어올려가지고 따라만 가고 있는 정도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마치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괜찮고 하니까 환율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경제 호황인 것처럼 하는 그렇죠. 거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환율이 만약에 지금 1,300원대, 뭐 1,200원대였다면 코스피가 오른 것만으로도 경제 그렇죠. 호황인 거는 설명이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지금 코스피 올라가지고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 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코스피 최초로 지금 5천을 가네 마네 하니까 호황인데 네. 내가 먹고 사는 거가 나아졌나요? 우리가 뭔가 일자리 채용이 늘어나고 연봉이 늘어나고 그런 복지가 늘어나고 한 게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추락하고 있는데 정말 다행히 몇몇 기업이 버텨주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서 민주당에서 흔히 얘기하는 코스피 8위를 하는 거는 예. 자기네들이 그거 말고 붙잡을 게 없으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어.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환율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체급이 이제는 좀 되니까 한 번에 픽 무너질 것 같진 않지만 네네.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언급을 좀 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건 되게 처음에는 막 비겁한 부흥했잖아요. 예. 엄청 부흥했잖아요. 예. 무슨 뭐 이재명이 무슨 뭐 상법을 개정해가지고 민주당이 뭐 해가지고 우리가 코스피를 뭐 이렇게 올려놨다. 그러니까 그게
요즘은 사람들도 똑똑해서 그래요. 만약에 옛날처럼 어떤 이런 정보가 제한적이라면 그래서 어떤 쥐수나 이런 거가 왜 그런지를 사람들이 확인해보지 못하는 시절이었다면 먹혔겠죠. 근데 이제는 바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환율 대비로 하면 거의 안 오른 거 아니야? 삼성 하이닉스 보면 오히려 우리 지금 내리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지금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걸 아니까 말을 꺼내면 그때마다 한 번씩 그걸 가지고 또 화자가 돼버리잖아요.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자기가 불리한 게 있을 때는 철저히 입을 다뭅니다. 본인들이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해왔든지 간에 철저히 다물어요. 뭐 예를 들면은 장경태 의원 성추행 사건 터지니까 그렇게 민주당이 관련 뭐 성비위 같은 게 터졌다고 하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난리치는 거 유명했던 데거든요. 예. 지금 거기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있네. 아니 언제는 뭐 네. 피해자의 눈물이 네. 곧 증거다 이런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사라졌죠. 예, 사회권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런 예. 거는요, 본인들이 안 했을 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유리할 때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지금은 왜 입을 다무느냐?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용하다? 그럼 그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이 뭔가 확실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던 중간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스튜디오에 입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타이트하시죠, 요즘 일정이? 뭐 늘 그렇죠. 저희 물 하나만 좀 주시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좀 네. 일찍 끝내 주셨나 보네요. 빨리 왔습니다. 자, 네. 저희가 지금 환율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재미난 걸 봤어요. 이 탤런트 이경규 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환율 사태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 역시 뭐 이경규 씨 채널명도 각경규예요. 각경규인데 여기서 역대급 환율의 대한민국 위기 물음표 이경규 뒷목 잡는 2026년 경제 전망. 영상 내용이 보니까 지금 정치권도 뭐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지만은 이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일침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같이 재조명되는 게 뭐냐? 과거 광우병 사태 때 이경규 씨의 이 소신 발언들. 당시 이렇게 말했죠. 이 지금 분위기가 그 당시 광우병 촛불 시위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 보도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선정적 자극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한편을 들기도 조심스러워지는 시국이고 다른 얘기도 귀담아들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소신 발언을 했던 게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경규 씨의 이번 환율 영상 혹시 보셨나요? 직접 보진 못했는데 네. 제가 저 광우병 사태 당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죠. 어. 저 시대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대단한. 지금 상황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실 예. 그때는 거의 전 국민의 대다수가 경도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연예인이잖아요. 네. 누구보다 약간 정파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저 정도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이제 와서 재평가되는 거지만 당신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건데 이번에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좀 정파적일 수 있지만 네. 좀 현실 정치, 그러니까 현실 경제에 좀 접목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해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었다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이 근데 내용들을 또 보면은 굉장히 또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지금 우리가 뭐에 지금 도취한 것처럼 코스피 하나 부여잡고 모든 경제 지표의 이런 폭망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흐린 눈을 하는 지경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축적되어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금융사가 됐건 뭐 국민연금이 됐건 국내 증시 포트폴리오를 늘려라라고 하는 식의 사실상 거의 뭐 투자 지침을 내려가면서 지금 만드는 억지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다른 지표들은 다 경제가 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역행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이걸 지금 부흥회를 하면서 아무튼 코스피가 높다라고 할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사회적으로 또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참 이건 저희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좀 현실을 깨달아가는 분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전합니다. 자,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2명을 뵈냈습니다. 채팅창에서. 네. 자, 한 분은 중도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뭐 박명 대변인의 엄마 아빠를 언급하면서 못 봤는데. 제가 그래서 실시간으로 뵈냈고요. 한 네. 분은 뭐 무슨 땡땡 뭐 이런 식의 비속어 썼는데 이 방송은 펜앤마이크에서도 이 방송 유독 이 방송은 벤이 실시간으로 빠른데 왜냐면 제가 다 직접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마음껏 자유롭게 한번 든든합니다. 해보세요. 네, 문성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경규 이제 개그맨께서 전에 하셨던 그 말 하나를 굉장히
저도 스스로 많이 쓰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실 하나만을 보고 거기에 대한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게 뭐 어느 정당의 지지자만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광우병 사태 때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정제되게 얘기해 주신 게 뭐 연예인이고 방송인이기 때문에 정파적으로 얘기를 안 한다? 아니에요. 그때 연예인들도 막 나서가지고요. 다 이 광우병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정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지금 그 사람들 입국 닫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광기의 시대일 때 용기를 낸 발언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단단한 심지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 알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본인께서 아마 우리가 이런 좀 정파적인 방송에서 본인 이름이 어느 때는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자세를 가진 분들이 스피커 파워를 가져야 되고 어느 정도 매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저는 건강하고 발전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오히려 좀 안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점에서 뭐 매우 슬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그 대표적인 연예인이 그 청산귤이라고 지금 불리기도 하는 지금 또 막 김규리 왕성한 씨죠.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참 놀라운 게 그렇게 해서 사실 이 발언이 당시에는 뭐 나름 호응을 얻었을 수도 있지만 사후적으로는 굉장히 과격한 발언이었고 그렇죠. 방송 일가에서도 좀 쓰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 그때 뭐 소고기 먹지 않았어요? 먹다 걸렸죠. 미국산 소고기를 네. 먹을 바에 뭐 네. 청산가리를 붓겠다라고 하는 네. 식의 과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언행일치를 하지 못했고 네. 그런데 이 좌파 진영은 그게 좀 무섭습니다. 또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줘요. TBS에서 개인 또 이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출연료를 그 서울시의 세금으로 주면서 사실상 연명을 시켜줬던 연예인이고 지금도 이 좌파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의 편승을 하면서 또 연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보수 연예인들 이를테면 김은국 씨 같은 분들 그 최근에 탄핵 시위 등에도 여러 발언들을 했습니다만 뭐 대놓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은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네. 저희 이제 방송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발언 자체도 좌파들이 하면은 뭐 개념 연예인, 이제 우파적으로 하면은 꼴통. 뭐 이거는 그쵸, 뭐 구태다, 뭐 그러면서 극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폄하를 받는데 막상 이 진영에선 또 보호해주지를 않는 이런 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볼 만한 부분이 있고 청산가리 정도 과격한 발언은 사실 국민적으로 용인되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또 다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